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가 5.4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이런 변동성에 익숙하실 텐데요. 어차피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은 FSD 일본 진출 신호와 실적 발표, 일론 머스크의 한국 방문 가능성,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봇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강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간밤에 테슬라 주가는 435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5.42%나 올랐고 장 마감 후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21선을 다시 회복을 했으며 이전 고점의 물량들을 아주 잘 소화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횡보를 하거나 잠깐 이탈을 하더라도 빗각을 지지선 삼아서 우상향하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일봉 차트는 매우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큰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캐시 우드는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가 2029년에 3,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또한 옵티머스 로봇이 성공을 하면 지금의 주가보다 약 25배 이상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만 달러까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기술주가 주춤을 했었는데 긴장이 완화되면서 테슬라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다시 테슬라로 몰려들고 있는데 10월 10일부터 10월 10일 기준으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ETF를 순매수를 했는데 이 기간 순매수 상위 세 번째이고 테슬라 주식도 7위에 해당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은 293달러에서 459달러까지 원웨이 상승을 할 때는 FSD 버전 12와 13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도 상승과 에너지 사업의 성장, 실적 개선,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의 주가의 상승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은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곧 있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보택시 로드맵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실적 발표일까지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좋은 전망을 내놓는다면 연말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테슬라의 주가는 등락폭이 엄청났는데 연초에 300달러 후반대에서 시작을 해서 쭉 밀렸다가 7월 달에는 다시 290달러까지 회복을 했고 이후에 45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미중무역 갈등으로 41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435달러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단기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은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투자해 오신 분들은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을 경험도 해봤으니까 웬만한 변동에는 끄떡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국투자연구원은 테슬라는 차량 제조부터 플랫폼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유일한 업체라면서 테슬라는 기존 슈퍼컴퓨터 개발을 줄이는 대신 차세대 칩 AI5와 AI6를 통해서 추론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AI6 칩을 만드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방한할 이유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 한번 비추는 수준의 방문이 아닐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인데 바로 이 방문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혁신의 아이콘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한국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오늘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고
참석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큰 뉴스냐면은 머스크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사업상 여러 번 방문을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한국과는 거리를 뒀었는데, 만약 이번 방안이 성사가 된다면 그의 첫 번째 한국 방문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에이펙 CEO 서밋이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이 서밋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인 약 2,000명을 초대를 합니다. 그야말로 비즈니스 올림픽과 같은 행사인데, 대한항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최 측은 몇 달 전부터 세계적인 CEO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일론 머스크.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의 참석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왜 하필 지금일까? 머스크는 왜 이제 한국을 주목할까?입니다. 그동안 아시아 순방길에서도 한국은 건너뛰기 일쑤였던 머스크가 갑자기 한국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K 배터리의 힘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심장은 사실상 한국에서 만들어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바로 핵심 공급사입니다. 테슬라가 성장할수록 한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동맹의 필요성입니다. 자율주행과 AI 기술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역시 한국이 최강국인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는 AI 생태계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AI 시대로 전환이 빨라질수록 머스크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론 머스크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AI6 칩을 위해서 전략적 동맹을 맺었는데, AI6 칩 시제품은 한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양산은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한국에 방문해서 삼성전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인 스타링크의 개척입니다.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 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타링크 코리아 법인 설립은 한국 시장의 공략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공교롭게도 이번 서밋의 핵심 주제가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모두 머스크의 핵심 사업 분야이자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들인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한국 방문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기대하는 테슬라의 공장 유치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한번 보자면은, 솔직히 말해서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중국 상하이의 거대한 기가 팩토리가 아시아 시장을 총괄하고 있어서 굳이 중복 투자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제조업 기술력은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이고, 특히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에이펙에서 머스크와 한국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장 유치보다 더 현실적인 협력 카드도 많습니다. 배터리의 합작법인 설립이라든지 반도체의 공급망 확대, 스타링크 사업의 협력, 심지어 스페이스X와 한국 항공우주청의 파트너십까지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무궁무진한데요. 이번 서밋이 더 특별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칩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역시 참석을 확정을 했는데, 젠슨 황은 AI 관련 핵심 세션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머스크와 젠슨 황 이 두 사람이 같은 행사를 위해서 한국을 찾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상징성을 갖습니다. 세계 기술 산업을 이끄는 두 거물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을 높아졌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에이펙 정상회의와 연계되어서 열리는 만큼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정상들도 행사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머스크가 참석을 한다면 우리 정부와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인 투자 협력 논의가 급물살에 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
물론 변덕으로 유명한 머스크이기 때문에 100% 확신은 할 수 없으나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참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 서밋이라는 행사의 중요성과 한국 시장에 가진 전략적 가치를 고려, 그리고 차세대 칩인 AI6 칩을 확인을 하려면은 이번만큼은 그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해 무엇보다도 기대가 되는 점은 옵티머스 3세대의 공개입니다. 옵티머스 3세대부터는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고 11월 6일 주주총회 때 옵티머스 3세대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AI 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은 국가적으로 AI 기술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에 산업용 로봇을 29만 5천 대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작년에 3만 4천 대, 영국은 2,500대밖에 되질 않고, 미국의 로봇 자동화와 재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다려달라 라고 말을 했고,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11월 6일 이후부터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고, 정말 올해 12월 연말이 되면은 옵티머스 3세대 버전이 공장에 배치가 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옵티머스와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는 미래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FSD 버전 13.29, 즉 14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최신 버전이죠. 이 버전이 다시 한번 널리 출시가 되면서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FSD는 지난 2월 달에 출시를 했고 8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중대한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FSD 기술이 굉장한 큰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테슬라 FSD가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청에서는 OTA를 통해서 자율주행 업데이트를 허용을 했고,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는 기술인데, 이 OTA를 통해서 FSD 기술을 보급해 줄 수 있다고 일본에서 허용을 한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 토론회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2년 뒤에나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국내 FSD 출시는 유연한 가운데 일본은 연내 출시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청에서도 일본에서 OTA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고 인정을 했고, 더욱이 중국도 이렇게 FSD를 채택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일본 역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자율주행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최근에 한 투자 리서치 기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20로 책정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대부분 $500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이런 기대감에는 중국의 4분기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도 한몫했는데, 기가 상하이 직원들 모두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파괴적인 혁신을 핵심 투자 철학으로 삼고 미래 산업을 주도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인데, 테슬라는 캐시우드의 가장 상징적인 투자 종목으로서 전기차뿐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과 AI, 로보틱스 분야의 선두주자로 보고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만으로 2029년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2,600까지는 무난하다라고 했으며,
불케이스로는 3,1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예상 매출 1.2조 달러의 63%를 로보택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주가는 2,600달러까지는 무난하다라고 했으며, 불케이스로는 3,1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예상 매출 1.2조 달러의 63%를 로보택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전기차 판매 실적보다는 미래의 로보택시 사업이 창출할 막대한 현금 흐름과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총 147페이지의 분량인데, 여기에는 로보택시를 포함한 메가팩, 옵티머스, 그리고 오늘 스타쉽 11차 발사를 한 스페이스X,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아크인베스트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나와 있는 건데요.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내용 한 번씩 완독하신다면 주가가 어제처럼 큰 폭의 하락이 와도 기회다라는 느낌이 팍 오실 건데, 이 보고서는 구독자님들에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구글 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신다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것이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더보기란을 누르신 뒤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취합을 해서 한 분 한 분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테슬라는 장기 종목으로 놔두시고 다른 단기 종목이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딱 기회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면서 주가가 2배 이상씩 급등을 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히토류 대체 소재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만큼 미국 내 히토류 광산 개발 기업이나 대체 소재 기술을 보유한 소형 소재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현재 일부 급등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업체인데, 테슬라는 이미 보유 중이시니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인데, 중국 수출 규제 완화 시 장비 수주와 고급 소재 납품이 활성화가 되면서 특히 EDA 소프트웨어랑 패키징 장비 등 단가가 높고 진입 장벽이 있는 종목들로부터 주가의 폭발 가능성이 높은데, 2019년 트럼프가 중국 제재 철회를 했을 당시에 이 섹터는 3개월 만에 70%나 급등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찾아서 매매하셔도 되시고, 그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두 번째 칸까지 체크를 하셔서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섹터별로 종목들을 추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보신 수익금은 테슬라 수량을 늘려가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10월 22일경에는 3분기 실적 발표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500달러를 넘어서 600달러까지 도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1년 전 로봇데이에서 꿈만 같던 이야기가 벌써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테슬라에 대한 단기적인 걱정은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걱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시장이 이렇게 급변할 때는 항상 멀리 내다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계속될 테니 그때마다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